기칼의 성과 악, 기칼에서 성과 악을 고르라면 언뜻 쉽게 보면 인간을 죽이는 혈기가 된 자들은 악, 그 혈기를 죽이는 인간은 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기들 중에서 이번 극장판의 악하자같이 인간 시절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 혈기가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혈기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혈기라는 이유로 악한으로 낙인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애니의 진짜 선과 악의 구도는 혈기냐 인간이냐가 아닌 도덕과 비도덕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도덕의 끝판왕 주인공 탄지로는 어떤 불의도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과 이타정신의 대표 선의 캐릭입니다. 그와 반대로 도덕과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의 불멸을 위해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 무자니 비도덕의 대표 악의 캐릭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잔혹한 현실에 굴복해서 내 안의 도덕 도리 등을 저버리는 캐릭터들, 바로 인간에서 혈기가 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애니의 각 등장인물 서사에 그토록 몰입하고 공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참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탄지로의 정신은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어렸을 적부터 가져왔던 초심, 동심의 마음입니다. 즉 선에 가까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이죠.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조금씩 더럽혀지고 불투명해지고 결국 우리는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우리에게 그 초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캐릭터가 바로 탄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잔을 봅시다. 절망적 상황에 처한 인간들 앞에 나타난 무잔은 혈기가 되도록 자신의 피를 주입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전투 능력이 출중한 인간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을 명령하죠. 그럼 무자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악입니다. 그럼 이제 절대 악 무잔에 의해 혈기가 된 처음의 인간들을 살펴보죠. 이들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인간을 해치는 혈기라는 이유로 마냥 그들을 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워할 수 없는 악인 악하자. 무한성 극장판의 진정한 주인공은 악하자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악하자라는 캐릭터를 마냥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인간 시절의 악하자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삐뚤어진다고 생각하고 결국 아버지는 자살해버리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자신을 구해준 스승과 그의 딸과 함께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듯 했으나 스승과 그의 딸 또한 독살 당해버리고 악하자를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해져서 현실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독살한 자들을 모두 죽이는 복수를 했지만 고통은 계속 지속되죠. 이때 바로 무잔이 악하자 앞에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무너진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존재와의 만남은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죠. 결국 혈기가 되는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버립니다. 이때 악하자의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혈기가 돼서 과거의 고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잊어버리죠. 악인이지만 그 악인을 만든 것이 그 사람 자체의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닌 악하자를 둘러싼 환경이 그를 악한으로 몰아간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도 악하자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 한편으로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또 마지막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자결을 선택하는 악하자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선택을 한 악하자를 악이 아닌 선으로 보게 되고 마음 한켠에서 우리는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각 캐릭터들은 우리 안에 여러 마음들이다. 시노부의 마음, 스승의 죽음 이후 복수를 위해 혈기, 상현이 도우마를 죽일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결국 벽은 높았고 전투에 패배하며 죽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실패하는,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우리와 닮아 있어 쓰라린 슬픔이 느껴지죠. 하지만 시노부라는 마음은 해가 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성장을 대변하는 탄지로라는 마음은 계속 해가 뜨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안의 마음에는 카이가쿠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삐뚤어지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강한 자, 비록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라도 그 자를 따르고 충성을 맹세하고 싶은 마음, 악하지만 강하니까 기대고 싶은 마음, 우리의 약하고 악한 마음을 비추는 캐릭터죠. 제니츠라는 캐릭터는 어떨까요? 평소에는 용기도 없고 겁쟁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전투를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보기 전에는 너무나 높아 보이고 힘든 목표라 겁이 나지만 막상 그 목표에 조금씩 도달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잠재력이 발휘되면서 이게 내가 한 일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진정한 강함은 무력이 아닌 따뜻한 마음. 이 귀멸의 칼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탄지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오지랖퍼입니다. 탄지로는 말합니다. 내가 도와준 선인은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라고요. 이 극장판 무한성에서도 기유와 탄지로가 마지막에 아카자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탄지로의 이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죠. 애써 억눌러 놓았던 아카자 자신의 따뜻했던 과거 기억이 탄지로에 의해 떠올려지게 되고 그 따뜻했던 기억은 자신의 잔혹한 모습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함은 육체의 불멸이 아닌 정신이다. 무잔의 최종 목표이자 바람은 태양을 극복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가는 우부야 시키는 영원한 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동안 기살대의 무사들은 죽어갔지만 그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계속 기살대의 무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라고요. 자신은 지금 죽더라도 혈기를 죽이겠다는 그 정신은 영원히 남아서 기살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고 말하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무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희생들은 대를 걸쳐 혈기 계멸이라는 영원한 하나의 정신을 만들어내죠. 현실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가미카제 부대의 자살 특공대 활동,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내던진 투사활동 등은 자신의 목숨은 사라지지만 그 정신만은 시간이 지나도 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오죠. 스토리 이외에도 완벽한 연출. 이번에 기칼의 무한성 극장판을 보면서 애니메이션 작화가 이 정도로 구현될 수 있구나, 이게 현대 작화 기술의 정점인가? 라는 감탄을 하며 본 것 같습니다. 이미 연출과 작화, 음악이 다 완벽한 애니 극장판이지만 스토리까지 절대 가볍지 않은 작품이었죠. 특히 기칼식 전개, 전투로 피로해질 법하면 얍 과거 해상으로 휴식 타임 주고, 슬슬 지루할 법하면 얍 다시 전투 씬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치고 빠지는 이 전개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긴 러닝타임 155분 내내 계속 몰입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칼 같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흥해서 앞으로 더 투자받고 더 발전되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후속작들이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